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확률의 뜻과 성질 배웠어, 그지? 자, 확률이 뭐냐? 이거. 자, 지난 시간에는 확률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제 현장에서 막 그렇게 값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비율이 이제 이 시행을 막 수만 번, 수천 번 진행했을 경우에 수학적인 값이 이제 어떤 값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경우 모든 경우에 수분의 내가 원하는 특정한 사건 A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비율로 표시한 걸 확률이라고 하더라. 알겠죠? 근데 이 확률 P는요, 가장 작았을 때가 0이고, 0은 뭐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0인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1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P는 0과 1 사이인 거고요. 우리 적어도 사건 기억나니? 적어도 이런 말이 붙으면 모든 사건 중에서 적어도 얘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자, 적어도 사건이 나오면 여사건의 확률로 풀어라.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전체 사건 1이니까 1에서 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빼주면 돼요. 알겠지? 적어도 사건. 예를 들어 뭐 했었어, 그지? 뭐 지금 내가 동전을 2개 던졌다. 자, 그치?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4개의 사건인데 적어도 앞면이 하나 이상. 적어도 앞면이 1개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건 아무리 적어도 1개는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개, 2개면 더 좋아요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많은 사건을 다 계산하지 말고 차라리 1 마이너스 둘 다 뭐라면 TT 둘 다 TT라면 그러니까 전체 사건 4분의 1이 되는 거지.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4분의 3이 되더라. 자, 얘는 생각보다 사건이 되게 간단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그냥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분의 3 하는데 이게 사건의 경우 수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사건으로 구해야 되는 걸 직접 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확률의 계산을 배울 건데,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확률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 전체 경우에서, 그지?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을 구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이제 사건이 여러 개가 같이 일어나. 뭐 동시에 일어나. 뭐 이렇게 내가 선택해야 돼.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확률을 계산을 해야 하느냐 봅시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도 똑같았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었어. 경우의 수 구할 때도, 그죠? 어땠냐면 합의 법칙은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같이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그지? 엄마가 나한테 문제집 사라고 10,000원밖에 안 줬어. 그래갖고 나 영어 참고서도 사고 싶고 수학 참고서도 사고 싶은데 2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 이럴 때는 더하는 거라 그랬고요. 자, 곱의 법칙은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내가 같이 선택해야 돼. 엄마가 20,000원 줬어. 그래서 영어도 살 수 있고 수학도 한 권 살 수 있어. 그래서 영어 가지수, 수학 가지수를 곱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지? 또는 뭐 길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 A에서 B에서 C를 이렇게 가는데 봐봐요. A에서 B 가는 방법 3가지, B에서 C 가는 방법 4가지인데 동시에 가야 돼. 반드시 C를 가려면 B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3, 4, 12가지가 되겠지. 근데 나 거쳐가는 거 너무 귀찮은데 나는 직항으로 갈 거야. 직항이래. 바로 직진해서 갈 거야. 그래서 A에서 C를 가는 길을 뚫어가지고 2개를 만들었어. 근데 A에서 C 가는 방법 2가지가 생겼잖아. 근데 이 12가지랑 2가지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B로 가려고 발을 들인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이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럴 때는 둘이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총 14가지의 사건이 되더라. 알겠어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인데 확률도 똑같아요. 확률도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어. 똑같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면 더하면 되고요. 동시에 일어나면 곱의 법칙을 구하면 돼요. 뭐를? 확률을. 알겠지? 자, 봅시다.
개념 적용하기 먼저 볼게요. 거기 개념 적용하기. 책 없어도 돼요. 다 써줄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내가 한 개의 주사위를 샥 던졌어.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6까지 해서 6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3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보자 그랬어. 자, 일단 만약에 경우의 수를 구하자 그러면 1, 2, 3 세 가지인데 이걸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6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5 이상이니까 5, 6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6분의 2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선생님 이거는 그냥 뭐 원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6가지인데 3 이하 또는 5 이상이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3 더하기 2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더하는 거나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 요 사건이 일어나는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나 결국은 같아요. 근데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게 같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1-1번 볼게요. 1에서 8까지가 적힌 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임의로 한 장을 뽑았어요. 임의로. 근데 소수 또는 4의 배수. 이 또는이라는 단어는 합의 법칙을 쓰라는 힌트야, 힌트. 고백 법칙을 쓸까봐 얘들아 합의 법칙 써야 돼. 또는이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선택해야 돼. 뭐 이런 얘기야, 그지? 자, 소수인 경우 적어줄게요. 소수 2, 3, 5, 7, 8까지니까 이게 다예요. 4의 배수는 4, 8이에요. 두 개 중에 겹치는 게 없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 그래서 4가지, 2가지니까 원래 더하면 6가지잖아. 그럼 원래 우리가 고전적인 방식으로 확률을 구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8개, 카드의 종류 8개 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6개입니다. 해서 4분의 3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오늘 배운 이제 확률의 계산으로 배우면 소수가 일어나는 확률은 얼만데? 8분의 4. 4의 배수가 일어나는 확률은 얼만데? 8분의 2. 8분의 2 맞나? 2.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줄게요. 뭔 차이지? 똑같아.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8분의 6이라고 적으면 안 돼, 얘들아. 약분해야지. 4분의 3이에요. 자, 2-1번. 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빨간 구슬이 몇 개? 5개. 노란 구슬이 3개. 파란 구슬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속에서 내가 임의로 한 개를 쏙 하고 꺼냈는데요. 빨강 또는 파랑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자,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든 구슬이 몇 개야? 12개예요. 그 중에서 빨 아니면 파니까 더하면 9지요. 그래서 4분의 3인데요. 이거를 이제 오늘 배운 확률의 계산으로 해보자면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5, 12분의 4, 둘이 더해 12분의 9. 왜 더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더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합의 법칙을 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의 법칙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고의 법칙은요. 자, 일단 개념 적용하기를 봅시다. 어떨 때 사용했냐면 같이 일어나 사건이. 내가 동시에 선택해야 돼. 자, 볼게요. 동전도 던지고요. 주사위도 하나 던졌어요. 그러면 2가지, 6가지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12가지가 되겠어요. 되겠지? 자, 그런데 특정한 사건 A,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냐 하면 동전은 앞면에 나왔으면 좋겠고 주사위는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H2 아니면 H4 아니면 H6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치?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구하는 방법 아니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계산한 후 내가 원하는 사건을 적어봐. H2, H4, H6 세 가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 배운 확률의 계산으로 구하면 자, 앞면 나오고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동전한테 얘기하는 거야. 동전 너 앞면 날 확률이 얼마야? 나 2분의 1인데?
그럼 너는 짝수 나올 확률은 얼마야? 나도 2분의 1이야. 6분의 3이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며. 그러니까 그 동전과 주사위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아. 아, 제가 안면 나왔으니까 나는 홀수 나가겠구나.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지? 각각 독립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지? 요럴 때는 고배 법칙, 동시에 던졌으니까 4분의 1. 뭔가 다르지, 그지? 이렇게 사건을 구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각각 짝수 나올 확률 그냥 구하고 각각 앞면 나올 확률 구해서 두 개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더라. 다르죠? 네모칸에 여러분들이 채워요. 그래서 고배 법칙 할 때 이 확률의 계산이 굉장히 이제 따로따로 구하는 것들이 도움이 돼요. 자, 3-1번 봅니다. 주머니가요,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어요. 자, 주머니 잘 그리지, 그지? 자, 그래서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얘는 흰 공이 5개나 들었네.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어요. A, B 두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1개씩 여기서도 꺼내고 여기서도 꺼내고 동시에 꺼내니까 고배 법칙 쓸 거예요. 고배 법칙. 알겠지? 자, 각각 꺼내는데 두 공 모두 흰 공이 나온대. 여기도 화이트, 여기도 화이트. 자, 화이트 나올 확률이 5분의 얼마? 3이에요. 여기서 화이트가 나올 확률은 9분의 5예요. 자, 동시에 각각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5가 약분 일어나, 3이 약분 일어나. 그래서 합은 3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각각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옛날에 배웠던 방식으로 구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꺼내는 방법 몇 가지야? 5가지. 여기서 꺼내는 방법 9가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45가지인 거예요. 되겠지? 근데 화이트라며. 그럼 여기서 화이트 나오는 경우 3가지고 여기서 화이트 나오는 경우 5가지니까 15가지예요. 그래서 3분의 1 할 거야. 뭔가 약간 다르죠, 그지? 자, 약간 다르단 말이죠. 내가 여기다 왜 15로 썼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곱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하더라 라는 사실. 자, 4-1번. 내일 비가 올 확률 40%. 모레 비가 올 확률 얼마? 70%. 자, 그럼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는데 내일은 비가 오지 않는데 그 다음에 모레는 비가 온대. 자, 내일은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and 얘랑 같이 일어나야 돼. 얘랑 같이. 비가 오지 않고 얘는 비가 오고 비가 올 확률이 40이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00분의 60이에요. 모레 비가 올 확률은 100분의 70이야. 곱하면 돼요.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약분하면 10분의 6이랑 10분의 7을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42. 그러니까 42%인데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백분율로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지?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분의 21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지? 기하분수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연속하여 꺼낼 때의 확률. 내가 이제 뭐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연속해서 꺼낼 때 이제 확률의 변화가 일어나. 뭐 우리 옛날에 내기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 뭐 주머니에 어떤 공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뭐 까만색 공을 꺼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뭐 룰렛 같은 거 하잖아. 그지? 그럼 막 서로 막 나중에 하려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구슬이 많아. 그러면 처음에 꺼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떤 확률의 차이가 생기는지 보자는 거지. 처음에 꺼내는 게 유리한지 나중에 꺼내는 게 유리한지 확률을 계산해 보면 알아요. 알겠지? 자, 5-1번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문제 풀면서. 자, 주머니 속에 흰 공이 있고요. 검은 공, 블랙 공이 2개 있고요. 흰 공이 3개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공을 하나 탁 꺼내가지고 확인한 후에 다시 넣었는데 다시 넣었어. 그러니까 계속 요 안에는 5개가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이때 한 개를 내가 뿅 하고 꺼냈는데 2번 꺼낸대, 2번. 그러면은 시행이 2번이야. 쌤이 동그라미 그리는 걸 좋아해요. 시행의 개수를 나타내, 알았지? 자, 그런데 둘 다 화이트였으면 좋겠대. 사건 내용을 적어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둘 다 화이트였으면 좋겠대.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2번 꺼낼 건데 둘 다 화이트구나. 그림만 봐도 시각적으로 아, 저게 지금 무슨 사건이구나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도 나한테 가지고 올 때 풀이 이렇게 적어 오세요 해요. 그냥 막 의미 없는 숫자들 좀 제발 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적어 오지 말고
뭘 하는지 좀 적어와요. 이렇게. 아, 나 두 번 꺼낼 건데 첫 번째도 화이트, 두 번째도 화이트. 알겠지? 자, 첫 번째 화이트가 나올 확률 5분의 3이에요. 근데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 안은 다시 이 상태야. 또 화이트를 꺼낼 사건이니까 5분의 3인데 두 개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돼. 그래서 곱해야지. 25분의 9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건 번외. 이 문제는 지금 5-1번이었는데 만약에 선생님 둘 다 화이트인데요. 꺼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자, 그럼 첫 번째도 5분의 3이었죠. 화이트가 나갔어. 그럼 얘가 이제 두 개로 바뀌는 거야. 그럼 4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 화이트는.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분하면 2잖아. 그래서 10분의 3. 확률이 달라지지. 알겠죠? 자, 6-1번. 이번에는 빨강, 레드가 3개, 블루가 5개. 두 번 연속하여 임의로 꺼낼 때 모두 빨강일 확률. 자, 두 번을 시행하는데 모두 빨강이어야 한대. 레드, 레드. 다시 넣지 않는데, 그치?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나왔어, 그치? 그럼 첫 번째 레드가 될 확률이 8분의 3인데 하나 꺼냈으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3에서 2로 바뀌는 거야. 하나 나갔다니까? 빨강이. 그럼 이제 몇 개 중에? 7개 중에 2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이렇게 해주면 28분의 3이 되더라. 자, 알겠죠? 그래서 연속해서 꺼낼 때랑 아닐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만 보면 돼요. 전체 개수가 달라져. 자, 도형에서의 확률은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렇지,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쉬워. 자, 사실 확률이라는 게 제일 편한 게 이 도형에다 표시하는 거거든. 자, 보세요. 봐. 내가 물고기를 잡을 건데, 물고기가 여기가 이제 뭐 네모난 수영장이야. 내가 왜 가림막을 쳐놨어. 그래갖고 물고기가 막 여기만 살아. 근데 엄청 많이 살아. 막 무조건 넣기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물고기를 잡을 확률 2분의 1이 여기다 넣으면 물고기 잡고 여기다 넣으면 물고기 못 잡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도형으로 표시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자, 그럼 7-1번 바로 갈게요. 이런 룰렛판 같은 원판이 있었어. 원판이 있는데 룰렛판 맞네요. 얘를 몇 조각으로? 8조각으로 나눴어요. 피자가 생각나지, 그지? 자, 여기다가 숫자를 적었어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8개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자, 바늘이 내가 드르륵 룰렛을 돌렸는데요. 바늘이 4 미만의 숫자. 4 미만이 누군데? 1, 2, 3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리킬 확률. 8개 중에 3개죠. 다예요. 얼마나 쉬워. 그지? 그러니까 도형이 제일 쉬워요. 그 다음 8-1번. 그러니까 도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왜 어려워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2학기잖아. 그지? 1학년 2학기 때 뭘 배웠냐면 원의 넓이 이런 걸 배웠는데 그 공식들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막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막 이래. 그래서 우리 원 넓이 한번 볼까? 원은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반지름 자 이렇게 줬을 때 원주는 뭘 갖고 원주라 그래? 원의 둘레를 원주라 그래. 원주는요 지름의 약 3배야. 3배. 하나 이게 지름 이만큼 지름의 약 3배야. 근데 그 3배가 파이배 3.14배잖아. 그지? 그래서 지름 2R에다가 뭘 곱해요? 파이를 곱해요. 2파이R.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원주가 나오고요. 넓이. 초등학교 때 뭐 배웠지? 반지름 곱하기 3.14 배웠어. 그지? 자, 그래서 반지름을 제곱해서 파이를 곱하면 원넓이가 나와요. 파이R 제곱. 이유가요. 수박 자르듯이 쫙쫙쫙쫙쫙쫙쫙 잘라가지고 얘를 탁 펼쳤어. 얘를. 그러면은 뾰족뾰족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 위쪽을 또 탁 펼쳐갖고 다 끼워 넣는 거지.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그럼 직사각형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반지름. 그 다음 이게 요 길이니까 원주의 반이야. 원주의 반이니까 요 2가 사라져. 여기가 파이 R이야. 여기는 R이고. 그래서 파이 R에다가 뭘 곱해? R을 곱해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넓이. 됐죠?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난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 구하겠대 막. 자 봅시다. 8-1번은요. 원이 있었어요. 근데 중심이 같은 원이야. 이런 걸 동심원이라고 불러요.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이에요. 이런 동심원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2, 3이래요. 자 그러면 띵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인 원이에요. 색칠이 어디 돼 있냐면 여기 돼 있어요. 화살을 내가 쏜다. 요번에 우리 막
양궁 선수들이 막 요 안에다 넣으면 막 9점, 뭐 10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다음을 구해보세요. 자, 1번. 원판 전체의 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겠죠. 단위 없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반지름이 2니까 4파이겠네요. 그럼 3번.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은 얼마니? 그럼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9파이 분의 4파이죠. 그럼 9분의 4겠네요. 만약에 문제 번외. 여기를 구해라. 여기. 도너츠처럼 생긴 이 바깥. 여기를 구해라 그러면 전체 9파이 분의 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전체에서 얘를 빼야 되잖아. 그래서 9에서 이걸 빼니까 5파이겠네요. 9분의 5겠죠.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어차피 안에를 맞출 확률이 9분의 4니까 1 빼기 9분의 4 해도 돼요. 그래도 확률은 같을 거야.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개념 체크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해보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풀어줄 만한 게 없나? 7번 볼게요. 7번. 번호 상관없어. 문제 다 쓸 거예요. 어떤 시험에서 아름이가 합격할 확률. 등장인물이 아름. 등장인물이 다운. 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복잡한 정보를 줄 때는 표를 그려보면 좋아. 표. 표 그리는 거 되게 귀찮아하지 여러분들. 표 그려요. 시험을 봤는데 얘가 합격이고 실패래요. 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야.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5분의 2라는 거지. 표를 그려놓으니까 좋지, 실패할 확률도 적을 때가 있고. 자, 다운이는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럼 떨어질 확률이 3분의 2였던 거야. 이렇게 해놓고 적어도 한 사람은 합격한대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둘 다 합격. 그림만 봐도 알겠지? 둘 다 합격. 그러면 얘는 5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5분의 1일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문제 만든 거야. 둘 다 떨어질 확률은 얼마야? 그럼 5분의 2고 3분의 2인 거지. 계산하면 15분의 4예요. 3번. 자, 적어도 한 명은 합격이래요.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라는 건 따지고 보면 자, 첫 번째가 합격하면 두 번째는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가 떨어지면 두 번째는 합격한다는 얘기야.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아름이가 합격할 때 5분의 3, 얘는 떨어져야 되니까 3분의 2네요. 봐봐. 떨어져야 되니까. 다운이는. 그 다음 아름이가 떨어지고 다운이가 합격하니까 3분의 1이에요. 계산해보면 15분의 6이야. 일부러 약분 안 했어요. 얘는 15분의 2야. 더 하려고. 15분의 8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는 확률에서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여사건으로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는 사건의 반대 사건. 아, 참 그걸 안 했다.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면 얘가 합격하든 또 뭐가 합격하든 둘 다 합격하든 둘 다. 그지? 둘 다 합격해도 되잖아요. 근데 둘 다 합격하는 거 구해놨는데 이거 15분의 3. 답이 다 더하면 얼마야? 11?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건 3개를 조사해야 돼. 둘 다 합격할 경우, 얘가 합격할 경우, 얘가 합격할 경우. 그지? 근데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는 사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1 마이너스 둘 다 떨어지는 사건. 둘 다 떨어지는 경우를 빼면 어쨌든 적어도 한 명은 누구든지 간에 얘가 붙든 둘 다 붙든 이렇게 되겠는 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둘 다 떨어지는 사건이 15분의 4였어요. 그래서 15분의 11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좋겠더라.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어보자. 되겠죠? 9번 문제 볼게요. 그 여사건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 보자. 뭐 클레이 사격이 뭔지 알지? 클레이가 이렇게 팡 하고 올라오면 총으로 탕 쏘는 거야. 그지? 뭐 이렇게 그렇게 사격하는 건데 똑같아. 뭐 클레이 사격 명중률도 마찬가지고 전기줄에 뭐 참새가 있는데 포수가 뭐 참새를 쏘았어요. 다 같은 문제예요. 명중률이 4분의 3, 3분의 1 두 선수 A, B가 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표 한번 그려봐요. A, B. 그리고 명중, 실패 이런 식으로 표를 좀 적어놔줘. A의 명중률이 4분의 3이고요. 얘는 명중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실패율을 니네가 자동으로 구해놨는 거예요. 여기다가. 구해놔. 4분의 1, 3분의 1. 자, 됐죠? 이렇게 해놓고 봐. 두 선수가
표적이 하나야. 하나를 하나에 이렇게 쏜 거야. 이렇게. 그때 표적이 깨지지 않는데, 어머. 자, 이 표적은요, 둘 다 성공하잖아? 그럼 반드시 깨져요. A만 성공해도 깨져요. B만 성공해도 깨져요. 깨지지 않는 경우는 둘 다 실패하는 경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표적이 깨어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둘 다 실패했으면 좋겠어. 그런 뜻이야. 그지? 자, 둘 다 실패니까 4분의 1, 3분의 1. 그래서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 15개의 장난감 중에서 3개가 불량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적어 놓는 거야. 뭐라고 적어 놓냐면 이 문제는 불량일 확률이 자, 15분의 3, 즉 5분의 1이에요. 5개 중에 하나는 불량품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멀쩡한 상품일 확률이 5분의 4였어. 이 장난감. 고장나 있을 확률 5분의 1, 멀쩡할 확률 5분의 4 딱 적어놓고 자 문제 갈게. 내가 이 상자에서 상자 안에 막 장난감이 억수로 많대. 와 엄청 많아. 그지? 엄청. 아 15개구나. 아니야. 15개의 장난감 중 3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대. 여기 15개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15개가 들어있는데 3개가 불량이래. 근데 2개를 꺼냈대요. 2개를. 이렇게. 2개를 꺼냈는데 연속하여 꺼낸대. 근데 밑에 가로 봐봐. 꺼낸 장난감은 다시 넣지 않는데.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15개 중에서 여기서 지금 3개가 불량인 거야. 이게 되게 많을 때랑은 또 달라. 15개 중에서 지금 3개만 불량이야. 그럼 첫 번째가 불량. 두 번째는 멀쩡해야 된대. 첫 번째만 불량이니까. 그지? 자, 첫 번째가 불량일 확률은 15분의 3이었어요. 15개 중에 3개. 근데 다시 넣으면 이걸 적용하면 돼. 계속 이 확률이 적용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넣지 않는 데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 나가고 이제 14개 남은 거야. 그지? 그래서 14개 중에서 멀쩡해야 돼. 멀쩡한 건 12개잖아요. 그지?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3, 4, 3, 5, 2, 2, 2,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35분의 6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그래서 확률이 35분의 6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확률의 계산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실력 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